자, 엑소 비둘기들이 차이나 리스크의 가장 큰 예시가 되는 중국인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얘네도 절할 때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다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와서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거라는 겁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지용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서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중국인 멤버 받지 마라,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이면서 제가 업계에서 좋든 안 좋든 간에 유명해지게 만들어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모든 엔터가 모든 문화 예술 쪽 사람들이 중국 가서 꿀 빨려고 하던 시기에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특히나 이번 올림픽 사태를 겪으면서 평소에 중국 쪽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올림픽 때문에 중국의 만행을 알게 되고 중국인 아이돌 멤버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계속 자기 나라 문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었는데, 중국에는 찬란한 본인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류 4대 문명지 중 하나인 황하 문명이 나온 곳이 중국이고 너무나 화려하고 훌륭한 문화들이 많았던 곳이 중국입니다.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서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문화 다 부수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튼 중국이 왜 주변 국가들의 문화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스틸을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많이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냥 좋아 보이니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소수민족들을 한쪽으로 동화를 시켜서 언젠가는 무너질 독재 정치를 지속시키고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인 거죠. 중국인들이 이렇게 독재 정치를 옹호를 해주는 이유는 청나라 때도 중국이 되고 나서도 늘 중국인들은 서방 세력에게 고통을 받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 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도 좋으니까 우리 중국을 강력하게 만들어달라, 중국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달라라고 국민과 정치권이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는 청나라 때는 서태후 때문이었고 중국이 되고 나서는 마오쩌둥 때문이었죠. 서방 세계에게 피해를 본 것보다 본인들의 지도자 때문에 피해를 본 중국인이 수천 배는 더 많습니다. 여튼 강한 중국을 만들어달라는 중국 인민들의 소원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가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폭군 푸틴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내는 건 무너진 소련, 그 뒤에 너무나 가난했던 러시아를 지금 다시 강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러시아의 노년층은 푸틴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동네에 마트도 없어서 주민들끼리 물물 교환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시진핑 집권 이후로 G2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어떤 민폐를 끼치고 다녀도 차이나머니를 활용한 압도적인 찍어 누르기로 욕을 먹지만 자기들이 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애들을 괴롭히는 일진이 주변에서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다 욕하고 있는 줄 알지만 내가 강한데 뭐 어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20년 전만 해도 무시받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일진이 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은 무한한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년이라고 하면 뭐 엄청 긴 세월 같지만 20대가 40대가 되는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절에 20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사회 기득권이 되는 40대, 50대가 되는 건데 당연히 와 진짜 시진핑이 집권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재 철인 정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발전하는 단계의 나라에서는 또 굉장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물론 러시아, 중국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철인 정치의 이득을 싹 다 가져가고 국가가 완전한 독재라는 시스템을 완성하기 전에 민주화를 이룩을 했지만 저들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서 완전한 독재 시스템을 국가가 갖추게 해줬다는 거죠.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지경이 될 만큼요. 자, 이런 배경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인 멤버를 쓰는 그룹은 자충수가 되어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엔터들은 과거에 중국 멤버를 쓰던 것보다 현재 훨씬 더 큰 리스크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뿅. 자, 이번 올림픽 이후에 다시 중국인 멤버들이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닝닝 사태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파 데뷔할 시기에 중국 멤버를 왜 또 넣었냐라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많은 에스파 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닝닝은 아직 안 그랬다, 안 그럴 거다, 아직 사고 치지도 않은 애한테 왜 벌써부터 궁예질하면서 난리를 치냐, 닝닝은 루키즈 때부터 오랜 기간 한국에서 연습생을 했고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중국 멤버 있는 아이돌 팬덤은 이 이야기 똑같이
안 했을까요? 우리 우기는 안 그런다. 우리 성소는 안 그런다. 우리 왕일원은 안 그런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다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죠. 자, 여튼 드디어 올림픽 때문에 국내 여론은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문제가 있던 모든 중국인 멤버들이 다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로 소환이 되느냐? 예전에 왕일원이 절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터진 적이 한번 있었죠. 중국은 하늘과 땅, 부모님에게만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K-팝 아이돌로 활동하면서 돈 벌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들 문화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헐리우드 배우들도 한국에 왔을 때 뭔지 몰라도 다 같이 절을 하니까 비슷하게 따라라도 하려고 하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돈을 벌 때 남의 나라 문화를 맞춰주는 거, 그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문화만 이야기하면서 왜 한국에 와서 돈 벌면서 한국 방식을 이해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네는 그러면 왜 우리 중국의 문화를 이해해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 가서 돈을 벌든가. C팝 가수로 활동하면서 중국 문화를 고수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K-팝 가수로 활동하는 중이고 국내 활동을 하던 중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가수들도 중국 가서 활동할 때 중국 문화에 맞춰줍니다. 내 거는 되지만 너네 거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고 있으니까 비판의 여론이 생겨나는 거고, 그런 걸로 비판을 하면 특정 국가에 대한 공격을 멈춰주세요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왕일원이 한국 팬미팅에서 이렇게 혼자만 절을 안 하던 짤이 돌던 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올림픽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까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다 꺼내지고 있는 겁니다. 세븐틴의 멤버들도 그렇고 닝닝도 멤버들이 다 같이 시청자들한테 절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있었고요. 왕일원은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과거의 중국인 멤버들은 했느냐 이겁니다. 자, 엑소 비둘기들이 차이나 리스크의 가장 큰 예시가 되는 중국인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얘네도 절할 때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다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와서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도망가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도망을 안 가도 K-팝에 눌러붙어서 그 영향력으로 온갖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내로남불성 태도로 그룹의 이미지를 깎아먹고 K-팝을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짓들만 하지 않으면 훨씬 인기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인데 말이죠. 그룹의 시장성 자체를 방해를 하고 팬들이 나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외국인 멤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을까요? 일본인 멤버, 태국 멤버, 대만 멤버 등등 K-팝 역사를 돌이켜봐도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과거보다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사소한 것들까지 침투를 하고 있고 그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연예인이라는 분야는 실력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곳입니다. 물론 엄청난 월드클래스급 실력이 있으면 이미지가 망가져도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이병헌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배우 중에 한 명이지만 정말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연기력으로, 그래 이병헌은 연기력 하나로 논란을 다 잠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배우지라는 평가가 나오죠. 그런데 아이돌은 장르 특성상 실력보다 이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력으로 찍어 누른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직업입니다. 왜냐? 춤은 댄서가 더 잘 추고 노래는 가수가 더 잘하고 외모랑 연기는 배우가 더 낫거든요. 한 분야를 깊게 파는 전문직스러운 분야가 아니라 멀티플레이어 엔터테이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서 이미지가 망했다, 실력으로 찍어 눌러야지라는 게 불가능한 직업입니다. 더군다나 팬덤 연령층이 연예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어리고 극성스럽기 때문에 이미지가 한번 가라앉았다 거기서 회복시키기란 다른 연예계 직업들보다 몇십 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룹 전체가 노력해서 다 잘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의 멤버들과 한국인 멤버들 거기다가 팬덤까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룹을 바치고 밀어주고 있는데 단 한 명의 멤버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국가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발언들을 해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결국에 시장성 하나 바라보고 뽑아놓은 멤버가 자충수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겁니다. 제가 한창 소리치고 이야기할 때의 그 중국인 멤버들보다 앞으로의 중국인 멤버들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중국은 여기서 정치적인 상황을 멈출 수 없거든요. 계속 나아가야 하고 계속 달려야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히틀러의 독일 시절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국뽕이고 선전물이 필요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슈퍼스타죠. 그리고 K-팝 스타는 이미 세계화가 완료된 상태고 그들을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이용하려고 들 겁니다. 그 스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어 하던 하고 싶어 하지
많던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뽑아놓은 멤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갑자기 퇴출시킨다거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쩌겠어요. 다 뽑아놓고 활동도 다 시켰고 팬덤도 생겨났는데. 그런데 앞으로 K-팝이 4세대, 5세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는 안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나온 신인 4세대 아이돌들은 중국인 멤버 뽑는 거를 굉장히 기피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중국이 저런 스탠스를 철회할 때까지는 얘네들의 의지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하게 될 거니까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터져 나올 거니까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